회사 주식을 2024년 대만의 새벽 하이테크 기업인 일본 최대 요보톤 전자기업 테크노가 파나소닉 본사의 비상 1990년대 사이렌이 반도체 매출이 울렸습니다. 세계 10위 안에 회사 창립 10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한국 기업으로부터 날아온 한 통의 이메일 때문이었습니다. 공급 중단 통보서. 전 세계 TV 매장에서 파나소닉 OLED TV가 팔릴 때마다 한국 기업이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갑니다. 화면의 핵심인 OLED 패널이 100% 한국산이거든요. 더 경악할 사실은 현재 일본 전체에서 OLED 패널을 독자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겁니다. 1990년대 일본이 아시아의 용이라며 한국 경제를 비웃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지금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LG 한마디에 일본 전자산업이 휘청거리고 삼성의 결정 하나가 수만 명의 일본인 일자리를 좌우하죠. 30년 만에 벌어진 이 드라마틱한 역전극, 과연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대한민국의 감동이 머무는 곳, 감동꿀단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감동이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을 응원하는 댓글도 달아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세계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는 다카하시 히로시입니다. 파나소닉에서 OLED 개발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죠. 동경공업대학을 졸업하고 입사한 지 27년, 일본 디스플레이 기술의 자존심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새벽 4시 집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다카하시 본부장님, 지금 당장 회사로 오셔야 합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27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공포가 섞인 목소리였죠. 무슨 일이야? 전화로는 직접 오셔서 보셔야 합니다. 심상치 않았어요. 옷을 대충 걸치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새벽 도로는 텅 비어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득했죠. 회사에 도착하니 이미 모든 임원이 모여 있었어요. 대표이사부터 시작해서 각 부문 임원들까지.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마치 누군가 죽기라도 한 것처럼.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대표이사가 노트북을 돌려보였어요. 화면에는 방금 도착한 이메일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LG 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제목은 계약 종료 통보서였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2주 후부터 파나소닉에 대한 OLED 패널 공급을 전면 중단합니다. 전면 중단. 그 네 글자가 눈앞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 30분 전에 추가 메일이 왔습니다. 비서가 또 다른 메일을 보여줬어요. 중국 TCL이 우리보다 3배 가격에 5년 독점 계약을 제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배. 우리가 천문학적 손실을 감수해도 맞출 수 없는 가격이었어요. 잠깐. 그럼 우리 비에라 OLED TV는 2주 후면 생산이 완전히 중단됩니까? 회의실이 순간 아수라장이 됐어요. 말도 안 돼.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잖아. 법무 담당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항력 조항을 들고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의 전략물자 지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게 무슨 핑계야? 화가 난 제조 담당 상무가 테이블을 쳤어요. 자체 생산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OLED 기술이 있잖아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17년간 OLED를 개발해온 제가 답해야 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왜요? 우리 기술로는 LG 수준의 화질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을 잇기가 힘들었어요. 수율이 18%도 안 됩니다. LG는 97%고요. 18%와 97%.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그동안 뭐 했습니까? 17년이나 개발했는데. 누군가 소리쳤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17년간 뭘 한 걸까요? 경쟁사는 어떻습니까? 소니는 작년에 포기했고 도시바는 3년 전에 철수했습니다. 샤프는 대만 회사가 됐잖아요.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이 전멸한 거였어요. 우리 파나소닉만 남았는데 이제 그것마저 끝장날 위기였죠. 대표이사가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주가가 폭락할 겁니다.
비에라는 우리 전체 매출의 35%니까. 언론에는 어떻게 발표합니까? 숨길 수 없어요. 2주면 전 세계가 알게 될 겁니다. 그때 마케팅 담당이 스마트폰을 들어 보였어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로이터가 특보를 올렸어요. 기사 제목을 보는 순간 현실이 실감났어요. 파나소닉 OLED TV 생산 중단 위기. 정말로 끝이구나. 해결책이 뭡니까? 모두가 침묵했어요. 답은 하나뿐이었으니까요. 한국에 가서 빌어야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무릎 꿇고 제발 공급해달라고 사정해야 합니다. 일본에 자존심이 있는데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제 목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지금 자존심 따질 때가 아닙니다. 회사가 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대표이사가 결정을 내렸어요. 다카하시 본부장, 오늘 당장 한국으로 가시오. 오늘이요? 2주밖에 시간이 없어. 단 1초도 낭비할 수 없어. 그렇게 저는 아무 준비도 없이 공항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급하게 LG 임원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죠. 이미 우리를 버리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니까. 공항 라운지에서 기다리는 동안 뉴스를 확인했어요. 일본 증시가 난리였습니다. 파나소닉 주가 18% 폭락.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 완전 몰락, 한국에 백기 투항한 일본. 댓글은 더 가혹했어요. 결국 이렇게 됐네. 오만에 대한 대가다. 한국을 무시한 벌이다. 하나하나 읽으며 치가 떨렸지만 반박할 수 없었어요. 모두 사실이니까요. 인천행 비행기에서 1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막 부장이 된 참이었어요. 파나소닉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팀. 우리는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죠. 국제 디스플레이 학회가 도쿄에서 열렸어요.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기조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젊은 아시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다카하시 부장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명찰을 보니 김소영, 삼성 SDI 책임연구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무슨 일이죠?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커피숍에 앉자마자 그녀가 서류를 꺼냈어요. LG가 미국 코닥에서 OLED 특허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코닥이요? 그 망해가는 회사? 제가 코웃음을 쳤어요. 특허만 2,200개입니다. 핵심 원천 기술들이에요. 그래서요? 이걸 LG가 가져가면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솔직히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 기업이 특허 몇 개 가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다카하시 부장님, 일본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지만 우리는 이미 충분한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녀가 한숨을 쉬었어요. 10년 후 후회하실 겁니다. 글쎄요. 한국이 10년 안에 일본을 추월한다고요? 제가 비웃자 그녀의 표정이 굳었어요. 우리는 죽을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요? 그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죠. 그때는 그저 객기 넘치는 젊은 연구원의 허풍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본으로 돌아와 임원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LG가 코닥 특허를 노리고 있답니다. 코닥? 그 필름 회사? 모두가 웃었어요. 한국은 참 순진하군. 쓸모없는 특허에 돈을 쏟아붓다니. 우리도 견제 차원에서. 제 말을 부사장이 잘랐어요. 다카하시 부장, 쥐가 고양이를 견제한다고 고양이가 신경 쓰나? 회의실이 웃음바다가 됐어요. 저도 같이 웃었죠.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3개월 후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어요. LG 코닥 OLED 특허 2,200개 인수 완료. 그것도 단독이 아니었어요. 유니버설 디스플레이라는 미국 회사와 공동으로 특허 관리 회사를 만들었죠. 이제부터 OLED 만들려면 우리한테 로열티 내야 합니다. LG 대표이사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었어요. 우리 회사는 발칵 뒤집혔죠. 설마 우리도 로열티를? 법무팀이 검토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핵심 특허 대부분을 그들이 가져갔습니다. 우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협상하거나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어요. 매달 수십억 엔의 로열티. OLED 패널 하나 만들 때마다 한국에 돈을 바쳐야 했죠.
더 충격적인 건 다음이었어요. 이데미츠 코산, 일본 최고의 소재 기업이 한국 진영에 합류한 겁니다. 이데미츠가 배신했다. 사장님이 격노했어요. UDC라는 특허 회사에 거액을 투자했답니다. 그게 뭔데? LG가 만든 특허 관리 회사요. 이제 이데미츠도 한국 편입니다. 일본 기업이 한국 주도의 특허 동맹에 들어갔다. 업계가 충격에 빠졌죠. 이데미츠 사장을 만나러 갔어요. 왜 이런 결정을 하신 겁니까?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었네. 일본의 자존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자존심이 기술을 만들어주나? 이제 한국이 표준이야.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일본 기업들도 분열하기 시작한 거였죠. 그 후로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됐어요. 2011년 소니와 파나소닉이 합작해서 OLED를 개발하기로 했죠. 일본의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이번엔 다르다. 일본 기술력을 보여주자. 2년간 1조 엔을 투자했어요. 최고의 인재들을 모았죠. 밤낮 없이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소니가 먼저 백기를 들었어요. 더 이상은 무리다. 철수한다. 지금 포기하면 2년간 투자가 물거품이 됩니다. 계속해도 LG를 못 이긴다. 소니 사장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이미 게임은 끝났어. 파나소닉 단독으로 개발을 계속했지만 갈수록 격차는 벌어졌죠. 2014년 LG가 세계 최초로 OLED TV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아직 시제품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지? 기술 분석을 해봤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증착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도 못한 방법이에요. 베낄 수는 없나? 특허로 완벽하게 막혀 있습니다. 2015년 치욕적인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LG 패널을 사서 파나소닉 TV에 넣자.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우리 기술이 아닌 한국 기술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니. 직원들의 반발이 심했어요. 이게 무슨 굴욕입니까? 파나소닉의 역사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LG 패널을 쓰거나 OLED 시장을 포기하거나. 첫 제품이 나왔을 때 언론은 조롱했어요. 파나소닉의 간판, LG의 심장, 껍데기만 일본, 알맹이는 한국. 치욕스러웠지만 반박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껍데기만 우리 거였으니까. 그때 김소영 연구원의 말이 떠올랐어요. 10년 후 후회하실 겁니다. 정확히 10년. 그녀의 예언이 현실이 된 거였죠. 이제 우리는 LG 없이는 단 하나의 OLED TV도 못 만드는 신세가 됐습니다. 매년 수조 원을 한국에 바치면서. 그리고 지금 그 LG마저 우리를 버리려 하고 있어요. 15년 전 우리가 무시했던 그 한국 기업이 이제는 우리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는 거죠. LG 로비에서 3시간째 기다리고 있었어요. 약속도 없이 찾아온 불청객. 그게 지금 제 신분이었죠. 다카하시 본부장님. 드디어 누군가 불러줬어요. LG 디스플레이 전략 기획 담당 전무 박상진이었습니다. 15분만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15분. 일본 최고 기업 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고작 15분이라니. 회의실로 안내받았어요. 벽면 가득 걸린 특허 인증서들. 우리가 10년 전 무시했던 그 특허들이었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박 전무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공급 중단 결정을 재고해 주십시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10년간 파트너였지 않습니까? 그가 웃었어요. 조롱하는 웃음이었죠. 파트너요? 다카하시 본부장님 기억하십니까? 뭐를요? 2010년 이데미츠가 우리 쪽에 합류했을 때 파나소닉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났어요. 우리는 이데미츠를 배신자라고 비난했었죠. 그때 파나소닉은 이데미츠와 거래를 끊겠다고 협박했죠. 그건 결국 이데미츠는 파나소닉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망했죠. 이데미츠 코산. 한때 일본 최고의 OLED 소재 기업. 지금은 반도체 소재로 겨우 연명하고 있었어요. 이데미츠가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파나소닉의 압력에 굴복해서 한국과의 협력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다음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만약 그때 이데미츠가 우리와 계속 협력했다면 지금쯤 세계 최고의 OLED 소재 기업이 됐을 겁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의 압력에 굴복한 이데미츠는 기회를 놓쳤고 결국 몰락했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카하시 본부장님.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파나소닉이 선택할 차례라는 겁니다. 그가 서류를 꺼냈어요. 우리 조건입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숨이 막혔어요. 패널 가격 50% 인상. 당연하죠. 희소한 자원일수록 비싸지는 법입니다. 이건 터무니없습니다. 그럼 다른 곳에서 구하시죠. 다른 곳? 그런 곳은 없었어요. 삼성도 이미 거절했으니까. 3년 전 기억하시나요? 박 전무가 물었어요. 뭐를요? 파나소닉이 중국 BOE와 손잡으려 했죠? 아차 싶었어요. 우리가 가격 압박용으로 중국 카드를 꺼냈던 일. 그때 우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배신하면 끝이라고 했죠. 그래도 우리는 BOE와 접촉했었어요. 결과는 처참했죠. BOE 기술력은 형편없었고 결국 LG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미 신뢰는 깨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거래를. 비즈니스였을 뿐입니다. 이제 더 나은 고객이 생겼고요. 더 나은 고객. TCL을 말하는 거였어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뭡니까? 파나소닉 OLED 특허를 모두 우리에게 넘기십시오. 뭐라고요? 그리고 향후 10년간 OLED 개발을 포기하겠다는 약속. 이건 항복 문서나 다름없었어요. 그럼 우리는 영원히 LG에 종속되는 겁니까?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가 시계를 봤어요. 시간이 다 됐네요. 잠깐만. 다음 미팅이 있습니다. 문 앞에서 그가 뒤돌아봤어요.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데미츠가 최근 우리에게 다시 접근해 왔습니다. 이데미츠가요? 이번엔 완전히 우리 편이 되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은 충격이었어요. 일본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던 이데미츠마저 15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현실을 인정한 거죠. 파나소닉도 현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회의실을 나왔어요. 로비를 지나가는데 또 다른 일본 기업 사람들이 보였어요. 도시바, 샤프, 히타치. 모두 LG에 구걸하러 온 사람들이었죠.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탔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잠시만. 그냥 좀 돌아주세요. 정신이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전화가 왔어요. 도쿄 본사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본부장님? 실패했습니다. 전화 저편이 조용해졌어요. 그럼 이제? 특허를 다 넘기고 OLED 개발을 포기하면 공급하겠답니다. 그건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그거와 다름없었죠. 택시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빌딩마다 걸린 대형 전광판 모두 한국산 OLED였어요. 10년 전 이데미츠가 한국 편했을 때 우리는 비웃었어요. 겁쟁이들, 일본의 수치라고. 하지만 지금 보니 그들이 옳았어요. 현실을 인정하고 살 길을 찾은 거였죠. 우리는 자존심에 눈이 멀어 현실을 부정했고 결국 이렇게 무릎 꿇게 됐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어요. 이데미츠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카하시 군이구만. 사장님,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가? 왜 그때 LG 편에 서신 겁니까?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미래가 보였기 때문이지. 미래요? OLED는 한국이 지배할 거라는 미래 말이야. 어떻게 그걸? 다카하시 군, 자존심과 현실 중 뭐가 중요한가? 나는 현실을 선택했고 파나소닉은 자존심을 선택했지. 결과는 보다시피고. 그의 말이 맞았어요. 이데미츠는 비록 한국에 종속됐지만 살아남았고 우리는 자존심을 지키다가 망하기 직전이니까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현실을 인정하게.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15년 전 우리는 정상이었어요. 한국은 우리 밑이었죠. 언제 이렇게 역전된 걸까요? 아마 우리가 잠든 사이 그들은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자만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은 피를 토하며 뛰었겠죠. 그리고 지금 승자와 패자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다음 날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어요.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죠. 특허를 넘기라고요? 이사들이 경악했어요. 그리고 OLED 개발 포기 각서도 써야 합니다. 이건 완전한 항복 아닙니까? 재무 담당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특허 가치만 5천억 엔입니다. 이걸 그냥 넘기라고요? 그럼 OLED 사업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제 질문에 모두가 침묵했어요. OLED 없는 TV 시장, 그건 죽음과 같았으니까요. 그때 비서가 뛰어들어왔어요. 소니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화면에 뉴스가 떴어요. 소니 OLED TV 사업 완전 철수. 충격이었어요. 우리와 함께 버티던 마지막 일본 기업마저. 소니 대표이사 인터뷰가 이어졌어요. 더 이상 한국과 경쟁은 무의미합니다. 현실을 인정할 때입니다. 그럼 OLED는 포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LG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파트너. 사실상 하청업체가 되겠다는 선언이었죠. 저들은 살 길을 찾은 거요. 누군가 말했어요. 굴욕적이지만 현명한 선택이야. 대표이사가 결단을 내렸어요. 우리도 결정해야 합니다. 자존심이냐 생존이냐? 투표가 시작됐어요. 결과는 예상대로였죠. 생존 10표, 자존심 2표. LG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그날 오후 항복 문서에 서명했어요. 파나소닉 OLED 특허 1,800개, 17년간 개발한 모든 기술, 미래 기술 개발권까지 모두 LG에 넘겼습니다. 서명하는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파나소닉의 미래일까요? 계약서 마지막 페이지, 거기엔 굴욕적인 조항이 있었어요. 파나소닉은 향후 10년간 독자적인 OLED 개발을 하지 않는다.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서명하십시오. LG 법무팀장이 재촉했어요. 이걸 서명하면 우리는 영원히, 아니면 내일부터 OLED TV 생산을 중단하셔야죠. 선택지가 없었어요.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속보를 올렸어요. 파나소닉 한국의 백기 투항,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 완전. 종말 굴욕의 날, 파나소닉이 무릎 꿇었다. 주가는 하루 만에 22% 폭락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음 날 반등했죠. 투자자들은 현실적 선택이라고 평가합니다. 애널리스트의 분석이었어요. 자존심 지키다 망하는 것보다 낫다고 보는 거죠. 직원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어요. 이제 우리는 뭡니까? LG 하청업체입니까? 젊은 엔지니어가 울분을 토했어요. 17년간 개발한 게 이런 결과를 위해서였나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일부는 현실적이었어요. 그래도 살아남았잖아요. 소니처럼 똑똑한 선택이에요. 소니. 그들의 선택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소니 OLED 사업부장을 만나러 갔어요. 우리도 고민 많았어.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도시바를 보고 결정했지. 도시바. 자존심 지키다가 결국 중국 기업에 팔린 회사였죠. 차라리 한국 파트너가 되는 게 낫다고 판단했어. 후회 안 하나? 후회? 오히려 홀가분해. 그가 웃었어요. 더 이상 불가능한 경쟁 안 해도 되니까. 하지만 독자 기술이 밥 먹여주나? 돈을 벌어야지. 현실적인 대답이었어요. 다음 날 충격적인 발표가 또 나왔어요. 일본 정부 한국 디스플레이 협력 특별법 제정. 사실상 백기 투항을 정부가 공식화한 거였어요. 경제산업성 장관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일자리입니다.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했어요. 자존심으로는 먹고 살 수 없다는 걸. LG와 새로운 계약 후 첫 제품이 나왔어요. 파나소닉 비에라 OLED 최신형. 겉은 파나소닉, 속은 LG. 언론은 조롱했지만 소비자 반응은 좋았어요. 화질이 정말 좋네요. 역시 OLED는 최고야. 아이러니했어요. 소비자들은 그게 한국 기술인지 일본 기술인지 신경 안 썼으니까요. 판매량이 늘었어요. 주가도 회복했고요.
직원들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혼자 고민했어요. 기술 독립을 포기하고 얻은 안정. 이게 정말 파나소닉의 미래일까요? 어느 날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파나소닉 창업자 마츠시타 고노스케의 어록집. 기술 없는 기업은 미래가 없다. 가슴이 아팠어요. 창업자가 보면 뭐라고 할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기술을 고집하다간 현재도 없었으니까요. 소니 발표 이후 도미노처럼 무너졌어요. 히타치, 미츠비시, 도시바. 모든 일본 전자기업이 OLED를 포기했죠. 이제 일본에서 OLED를 만드는 곳은 없어요. 모두 한국에서 수입합니다. 우리가 한때 영원히 1등이라고 믿었던 디스플레이 산업.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저녁 바에서 혼자 술을 마셨어요. 옆 테이블에서 젊은이들 대화가 들렸습니다. 일본 기업 너무 한심해. 맞아. 한국한테 완전히 당했잖아. 자존심도 없나 봐. 듣기 거북했지만 반박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우리는 한심했고 당했고 자존심도 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살아남았어요. 그게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자존심을 지키며 죽는 게 나았을까요? 답은 모르겠어요. 단지 확실한 건 우리의 성벽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 그리고 다시는 혼자 싸울 수 없다는 것.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년 후 LG에서 뜻밖의 제안이 왔습니다. 진정한 기술 동맹을 맺고 싶습니다. 김태준 LG 디스플레이 신임 대표이사의 말이었어요. 지금도 협력하고 있지 않나요? 이번엔 다릅니다. 완전한 기술 공유를 제안합니다. 기술 공유. 믿기 어려웠어요. 왜 그런 제안을? 중국 때문입니다. 그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BOE가 5년 내 우리를 추월할 거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들의 투자 규모를 보세요. 우리의 10배예요. 숫자가 충격적이었어요. 중국 정부의 무제한 지원. 한국도 일본도 따로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가 구체적인 플랜을 설명했어요. LG의 생산 기술과 파나소닉의 화질 기술을 완전히 결합하는 겁니다. 기술 유출 우려는 서로를 믿는 수밖에 없죠. 믿음. 비즈니스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였어요. 이 사회가 동의할까요? 다카하시 본부장님이 설득하셔야 하죠. 왜 저를 믿으시는 거죠? 그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2년 전 공동 프로젝트 때 보여주신 진정성 때문입니다. 그때가 떠올랐어요. 중국 스카우트 제안을 거절하고 팀을 지켰던 일.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진짜 파트너요. 이사회 설득은 예상대로 힘들었어요. 완전 공유라니 미쳤어요. 그들이 기술만 빼가면 어쩌려고. 이미 빼갈 기술도 없잖아요. 제가 소리쳤어요. 우리한테 남은 게 뭡니까? 화질 튜닝 기술. 그것도 곧 따라잡힙니다. 그래도 중국한테 먹히느냐 한국과 손잡느냐 선택해야 합니다. 표결 결과 찬성 8 반대 4로 통과됐어요. 계약서 서명식. 이번엔 서울이 아닌 도쿄에서 했어요. 역사적인 날입니다. 김태준 대표이사가 말했어요. 경쟁을 넘어 공생으로. 언론은 흥분했어요. 한일 디스플레이 동맹 결성, 중국 견제 위한 역사적 화해. 하지만 내부 반발도 있었어요. 익명 게시판은 욕설로 가득했죠.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유일한 생존법이니까요. 첫 공동회의에서 모든 기술 자료를 공개했어요. 이게 우리 핵심 소스코드입니다. 일본 엔지니어가 떨리는 손으로 USB를 건넸어요. 우리 생산 공정 데이터예요. 한국 팀도 자료를 공유했죠. 처음엔 어색했어요. 수십 년간 숨겨온 비밀을 공개하는 기분.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수율이 10%는 오르겠네요. 시너지가 폭발했어요. 10일이 3이 되는 순간이었죠. 3개월 후 첫 결과물이 나왔어요. 세계 최초 8K 마이크로 LED. 중국보다 2년 앞선 기술이었어요. 삼성도 긴장했어요. 한일 동맹이 무섭네. 삼성 관계자의 솔직한 평가였죠. 하지만 진짜 시험은 시장이었어요. 애플이 대량 주문을 했어요. 아이폰 20에 탑재하겠다. 천문학적 규모였죠.
연간 2억대. 드디어 대박이다. 직원들이 환호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생산 능력이 부족합니다. 절반밖에 못 만들어요. 김태준 대표이사와 긴급 회의를 했어요. 일본에도 공장을 지어야 합니다. 일본에요? 네. 리스크 분산도 필요하고요. 일본의 최첨단 디스플레이 공장. 10년 만의 일이었어요. 정부 지원을 받아오세요. 또 설득해야 하나요? 이번엔 다릅니다. 일자리 1만 개 창출이에요. 정부는 즉각 환영했어요. 드디어 일본의 첨단 공장이 5천억엔 지원을 약속했죠. 기공식 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10년 만에 다시 시작합니다. 제 인사말에 많은 이들이 눈물을 보였어요. 한국 기술자 100명이 파견 나왔어요. 일본 신입사원 500명을 교육하기 위해서. 한국 선생님들한테 잘 배우세요. 아이러니했지만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한국 분들이 정말 친절해요. 기술을 숨기지 않고 다 가르쳐줘요. 젊은 직원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김태준 대표이사가 말했어요. 진짜 동맹은 이런 거예요. 함께 성장하는 것. 6개월 후 일본 공장이 가동됐어요. 품질은 한국 공장과 동일했죠. 일본 부활. 언론이 대서특필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건 부활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과거의 일본은 죽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일본이 태어났죠. 한국과 함께하는 일본. 그게 우리의 미래였어요. 공장 가동 1주년 특별한 행사가 준비됐어요. 한일 디스플레이 동맹 공식 출범식.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어요. 양국 정상이 참석하는 국가적 이벤트였죠. 출범식 당일 도쿄 국제포럼에 3,000명이 모였어요. 양국 정상의 공동선언 과거를 넘어 미래로. 그리고 역사적인 양해각서 서명 한일 디스플레이 기술 완전 통합. 서명하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30년 경쟁의 끝, 새로운 시작. 김태준 대표이사도 울었어요. 이제 진짜 한 팀이네요. 포옹했어요. 3,000명이 기립박수를 보냈죠. 이어진 기술 발표 차세대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SF 영화에서나 보던 기술이 한일 공동 개발로 현실이 됐어요. 5년 내 상용화가 목표입니다. 중국 기자가 물었어요. 중국을 의식한 건가요? 경쟁이 아닌 혁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날 저녁 리셉션에서 한일 엔지니어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렸어요. 이제 정말 구분이 안 되네. 누가 한국인이고 누가 일본인지. 그냥 동료였어요. 젊은 한국 엔지니어가 다가왔어요. 다카하시 본부장님 존경합니다. 왜요? 자존심을 버리고 손을 내미는 용기. 쉽지 않았을 텐데.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으니까요. 다들 웃었어요. 이제는 농담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됐죠. 1년 후 성과가 나타났어요.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 1위. 한일 동맹이 45%, 중국이 30%, 기타가 25%. 완벽한 역전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수익이었죠. 영업이익률 25%. 물량 경쟁의 중국과 달리 우리는 프리미엄 시장을 장악했어요. 파나소닉 주주총회에서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라고 발표할 때 주주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다카하시 본부장님 덕분입니다. 이제 아무도 굴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라고 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이었어요. 아빠, 한국 가서 일하고 싶어요. 대학생 딸이 말했어요. 왜? 거기가 미래니까요. 그리고 이제 한국, 일본 구분이 의미 있나요? 맞는 말이었어요. 젊은 세대는 이미 국경을 넘어서고 있었죠. 김태준 대표이사와 마지막 미팅에서 다카하시 본부장님 3년 전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굴욕적이었죠. 저도 불편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동료가 됐네요. 아니, 친구가 됐어요. 악수를 나눴어요. 더 이상 갑을 관계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서. 양해각서 서명 그날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거예요. 2025년 한일 디스플레이 동맹 출범. 아시아 기술 협력의 새 시대를 열다. 눈물과 함께 시작된 화해.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바꿨어요.
지금으로부터 5년 후를 상상해 봅니다. 저는 여전히 한일 디스플레이 동맹 고문으로 활동 중이겠죠. 그때쯤 특별한 날이 있을 거예요. 한일 공동기술학교 졸업식. 일기생 100명이 졸업하는 날. 여러분은 국경 없는 엔지니어입니다. 제 축사를 들으며 눈을 빛내는 젊은이들. 한국인 50명, 일본인 50명. 하지만 이미 구분이 무의미해졌겠죠. 우리가 걸어온 길을 기억하세요. 경쟁과 갈등, 굴욕과 좌절, 그리고 화해와 협력. 여러분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겁니다. 졸업생 대표가 답사를 할 거예요.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모르는 완벽한 이중어 구사자겠죠. 선배님들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더 넓은 길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미래예요. 그때쯤 발표될 통계 한일 디스플레이 동맹 세계 시장 점유율 55%. 부동의 1위일 겁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이제 아무도 한국 기술, 일본 기술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 그냥 우리 기술이겠죠. 김태준 회장이 은퇴사에서 말할 거예요. 그도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겠죠. 다카하시 고문과 함께한 10년, 제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도요, 김 회장님. 우리는 포옹할 거예요. 한때 적이었고 가불이었고 이제는 평생 친구인 사이. 신임 대표이사는 한일 공동대표 체제일 겁니다. 한국인과 일본인이 함께. 완벽한 균형과 조화.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 과거에 갇히지 마세요. 자존심보다 미래가 중요해요. 손 내밀 용기를 가지세요. 경쟁자도 동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함께하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걸어온 길이고 우리가 만든 기적이고 여러분이 이어갈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파이팅. 아니, 간발해. 아니, 그냥 함께 행복합시다. 지금까지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의 충격적인 몰락과 부활의 이야기였습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기술 강국이 무릎 꿇기까지, 그리고 굴욕에서 협력으로 전환하며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까지. 자존심과 오만이 만든 비극인지 아니면 시대의 필연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